오늘 아침에도 체중계 위에 올라가 한숨을 쉬셨나요? 어제 저녁을 굶었는데도 바늘은 꿈쩍도 하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배고픔과 싸우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병원에서는 대사증후군이라며 살을 빼라고 합니다. 덜 먹고 더 움직이라고 하죠. 하지만 당신은 이미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덜 먹는데 왜 나만 아프고 살이 찔까요? 이건 당신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속았습니다. 칼로리 섭취를 줄이면 살이 빠진다는 단순한 수학 공식은 우리 몸이라는 복잡한 생물학적 시스템 앞에서는 완전히 틀린 답입니다. 당신의 몸은 계산기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할 책, 조나단 베일러의 더 칼로리 미스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왜 굶어도 살이 찌는지, 왜 대사증후군이 찾아왔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냅니다. 배불리 먹으면서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고장난 대사 시스템을 고치면 살은 저절로 빠집니다. 지금부터 그 치유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물이 꽉 찬 싱크대가 있습니다. 물이 넘치려고 합니다. 이 물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도꼭지를 잠그는 게 답일까요? 만약 배수구가 꽉 막혀 있다면 수도꼭지를 아무리 꽉 잠가도 고인 물은 빠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주 조금만 물을 틀어도 금방 넘쳐버리겠죠. 우리 몸도 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싱크대에 고인 물은 체지방이고 배수구의 상태는 바로 세포인트입니다. 세포인트란 우리 몸이 유지하려고 하는 적정 체중의 기준점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세포인트는 날씬한 상태에 맞춰져 있습니다. 많이 먹어도 배수구가 뻥 뚫려 있어 살이 찌지 않죠. 하지만 대사증후군을 앓는 분들의 세포인트는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배수구가 막힌 겁니다. 배수구가 막힌 상태에서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기아 모드로 돌입해서 에너지를 더욱 아끼고 지방을 움켜줍니다. 굶을수록 살이 더 안 빠지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배수구를 막았을까요? 바로 호르몬의 불균형입니다. 인슐린과 렙틴이라는 친구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슐린 저항성, 렙틴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저항성을 만드는 주범은 칼로리의 양이 아니라 칼로리의 질입니다. 설탕, 가공된 탄수화물, 질 나쁜 지방들, 우리가 무심코 먹었던 가공식품들이 호르몬 시스템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이제 해결책을 알아볼까요? 조나단 베일러는 셰인, 즉 제정신인 식사법을 제안합니다. 배수구를 뚫고 세포인트를 낮추는 4가지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 포만감입니다. 배고픔은 다이어트의 적입니다. 물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배는 부르지만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는 음식을 마음껏 드세요. 그 주인공은 바로 전분이 없는 채소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잎채소들입니다. 이것들은 칼로리는 낮지만 호르몬을 치유하는 영양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격성입니다. 지방을 공격한다는 뜻이 아니라 호르몬에 공격적이지 않은 음식을 먹으라는 뜻입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영양입니다. 칼로리만 높고 영양가는 없는 텅 빈 음식 대신 단백질과 미네랄이 꽉 찬 음식을 선택하세요. 고기, 생선, 달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효율입니다. 지방으로 저장되기 쉬운 음식 대신 에너지로 바로 쓰이는 음식을 먹는 거죠. 놀랍게도 건강한 지방은 살을 찌우지 않습니다. 견과류,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은 우리 대사를 윤활하게 합니다. 자, 그럼 접시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채우세요. 나머지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으로 채웁니다. 밥이나 빵은요, 잠시 내려놓으세요. 대사가 고쳐질 때까지는요, 이렇게 먹으면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배불러서 다 못 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칼로리를 계산하지 마세요. 내 몸이 보내는 배부름 신호를 믿으세요. 식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운동 이야기를 해볼까요? 살을 빼려고 매일 1시간씩 러닝머신 위에서 뛰고 계신가요? 대사증후군 환자에게 무리한 유산소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장시간의 저강도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시켜 근육을 분해하고 지방을 축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똑똑하게 운동해야 합니다. 책에서는 편심성 운동, 즉 이센트릭 운동을 추천합니다.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힘을 쓰는 동작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때보다 천천히 내릴 때 근육은 더 깊은 자극을 받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20분이면 충분합니다. 대신 근육이 완전히 지칠 때까지 강도 높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깊은 근육 자극은 잠자는 동안에도 지방을 태우는 호르몬을 쏟아내게 합니다. 예를 들어 맨몸 스쿼트를 할 때 앉는 동작을 아주 천천히 10초 동안 내려가 보세요. 그리고 빠르게 올라옵니다. 이것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반복하세요. 허벅지가 타들가는 느낌, 그게 바로 호르몬이 깨어나는 신호입니다. 이 식사와 운동을 시작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살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막힌 배수구를 뚫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몸은 분명히 변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아침에 눈뜨기가 쉬워질 겁니다. 식사 후 몰려오던 졸음이 사라지고 오후에도 지치지 않는 활력을 느끼게 될 겁니다. 체중계의 숫자는 그 다음에 따라올 것입니다. 가끔은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한 번 실수했다고 모든 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SAN이 식단으로 돌아오는 꾸준함입니다. 혹시 당뇨약이나 고혈압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식단을 바꾸면 혈당과 혈압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면서 약물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대사증후군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였습니다. 제발 좋은 음식을 달라는, 제발 억지로 굶기지 말라는 외침이었죠. 이제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세 포인트가 내려가면 당신은 더 이상 체중계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으면서도 건강하고 날씬한 몸을 유지하는 삶. 그것이 당신이 누려야 할 진짜 삶입니다. 기억하세요. 칼로리의 양보다 질입니다. 배고픔을 참지 말고 질 좋은 채소와 단백질로 배를 채우세요. 운동은 짧고 굵게, 근육을 깊게 자극하세요. 오늘부터 당장 저녁 식탁의 채소 비율을 늘리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당신의 세 포인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잠깐,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물은 우리 몸의 대사를 돌리는 윤활유이자 배수구를 청소하는 청소부입니다. 하루 2리터 이상의 물, 잊지 마세요. 그리고 잠을 푹 주무셔야 합니다. 수면 부족은 세 포인트를 올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하루 7시간 이상의 숙면이 식단만큼 중요합니다. 제로 칼로리 음료는 어떨까요? 칼로리는 없지만 단맛은 여전히 인슐린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뇌는 단맛을 느끼면 에너지가 들어온다고 착각하거든요. 물이나 차가 가장 좋습니다. 인슐린을 저장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인슐린 수치가 높게 유지되는 한 우리 몸은 절대 지방을 태우지 않습니다. 공복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도 인슐린을 쉬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렙틴은 배부름 호르몬입니다. 그만 먹으라고 뇌에 신호를 보내죠. 하지만 가공식품은 이 신호를 차단합니다. 배가 터질 것 같은데 계속 먹게 되는 이유가 바로 렙틴 저항성 때문입니다. 당신이 먹는 모든 음식이 당신의 세포가 되고 호르몬이 됩니다. 싸구려 가공식품으로 당신의 소중한 몸을 만들지 마세요. 당신은 최고의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가장자리를 도세요. 신선 코너는 보통 매장의 벽 쪽에 있습니다. 가운데 진열대에 가공식품 코너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외식을 해야 한다면 고깃집이나 횟집이 좋습니다. 밥이나 냉면 대신 쌈 채소를 리필해 달라고 하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당신의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요. 과일은 몸에 좋지 않나요? 요즘 과일은 당도가 너무 높게 계량되었습니다. 베리류나 자몽처럼 당분이 적은 과일 위주로 조금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100점짜리 식단이 아니어도 80점, 아니 50점만 되어도 어제보다 낫습니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당신은 반드시 건강해집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쓰는 기관이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대사기관입니다. 근육이 늘어나면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도 에너지를 태워주는 엔진이 커지는 셈입니다. 긴 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이 당신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굶지 마세요. 당신의 몸을 믿고 치유하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칼로리 계산은 잊고 호르몬을 생각하세요. 둘째, 채소와 단백질을 배불리 드세요. 셋째, 운동은 짧고 강하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당신의 세 포인트를 낮추고 막힌 배수구를 뚫어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배고픔 없는 다이어트, 건강한 몸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남들 몰래 흘린 눈물, 아무도 몰라주던 노력들. 이제는 억울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방법이 잘못됐을 뿐 당신 잘못이 아니었으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적어주세요. 오늘부터 채소 한 접시 더 먹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작은 실천들을 서로 응원해주세요. 우리가 건강해지면 우리 가족이 건강해지고 우리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대사증후군 없는 세상,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체중계의 숫자에서 자유로워지세요. 진정한 자유는 굶주림이 아니라 건강한 포만감에서 옵니다. 당신의 몸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셰인한 식사를 시작하세요. 본 영상은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의학적 진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질병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건강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